31. 31. 아, 딱 그때가 대리 정도 되는 급 아니에요? 그쵸. 대리 때 투자 시작해서 네. 이제 과장 때 나왔죠. 오, 회사 다닐 때 투자하는 거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네. 네. 회사에서 얘기하면 안 맞아, 되니까.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제가 유튜브에 막 나오고 하니까 네. 이제 커밍아웃이 된 거잖아요. 네. 회사 다녔던 부장님들이 다 현타를 맞은 거야. 뒤통수를 한 대씩 세게 맞아가지고 제가 책을 썼는데 네. 책 제목이 뭐냐면 부장님보다 돈 잘 버는 직장인의 부동산 투자예요. 네네. 세다. 아, 송 과장이 그거 한 거 보고 집사분들도 꽤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진짜요? 어떻게 딱 대리 때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때 저도 이제 생각했던 거죠. 네, 월급은 답이 없었고 그때 31에 제가 결혼했거든요. 대부분 결혼 때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네. 결혼 전에 현타를 맞아야 훨씬 수월한데 나. 수월할 때 몰라. 봄이 지고야 봄인 줄 알잖아요. 맞아. 결혼하고 신혼집 구해야 될 때 그쯤. 그때쯤 이제 슬슬 현타가 오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기보다는 쉽지 않다. 결혼 한 해까지 났거든요. 저는 또 외벌이었어요. 슬슬 이제 뭐 그때 현타가 와가지고 그때 당시 받던 월급 여쭤봐도 돼요? 한 200 초중반? 그래도 2015년에 200 초중반이면 되게 높은 편 아니에요? 근데 대기업 치고는 낮은 편이었죠. 아, 대기업 치고는. 네. 그럼 처음엔 딱 이걸로 답이 없다 생각하고 바로 하신 게 뭐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 돈을 모아놓은 게 없었어요. 전혀? 네. 빚이 있었어요. 20대 때 막 차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네. 카푸어? 네. 와이프가 돈 좀 갖고 온 거 가지고 해서 그냥 전세 정도만 구하고 네. 사실 그러고 나서 현타를 맞아가지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쓰기 바쁜 거예요. 애기한테도 나가고 하니까 저축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신용대출 받아서 했죠. 시드가 없는 상태에서 시드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대출 땡긴 거예요? 그냥 바로. 어떻게 그렇게 바로 확신이 들었어? 이게 확신이 아니라 그냥 약간 낭떠러지에서 한 느낌인가? 사실 뭔가 안 하면 답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최악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하잖아요. 시드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대출부터 받는 거는. 그 대출 땡겨가지고 집 사라 이런 게 굉장히 적폐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 아파트로 돈 번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치명적인 질문이 있어. 그래서 지금도 돼?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시드로 지금도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하락장일 수도 있으니까 레버리지가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랑 신축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네네.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분야에서는 그럼 지금도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건 아직도 가능하다. 그러면 진짜 월 200 받는 직장인이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이 2021년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똑같이 만약 현타를 맞은 상황이라면 경매나 신축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근데 이제 200 받는 상황에서 만약에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 CD가 일단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점부님 채널 보시는 분들은 저축은 기본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저축은 저축대로 하고 투트랙으로 가는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경매를 하려고 해도 한 5천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5천만 원 모으려면 200 받으면서 100만 원씩 모아도 1년이면 1200이잖아요. 그럼 한 4년은 모아야 되잖아요. 4년이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들 대출 받는 거를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4년이라는 시간을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축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대출을 받으세요. 받은 다음에 대출 받았다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샀을 때 떨어지면 그게 걱정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경매를 하시면 되고 그 경매 공부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책이랑 강의를 했거든요. 책은 송 사무장 책이 있어요. 네네. 실전 경매. 유명하신. 네. 그 다음에 파이팅 팔코님이 그 권리 분석한 책이 있거든요. 저는 그 두 권을 받고 그다음에 강의는 부익남님 무료 강의가 있어요. 돈 주고 배우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인터넷에 있는 무료 강의 정도만 봐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쉬운 난이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그 자동차로 하면은 처음에 이제 책 보고 강의하는 거는 면허 따는 거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아는 수준인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면허 딴 다음에 바로 다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실전 연습이 필요하니까 뭐 엄마 차를 빌려 탄다거나 아니면 쏘카를 빌려가지고 좀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 강의 가면 같이 배우는 이제 동기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랑 스터디를 하는 거죠. 임장 다니고 하면서 뭔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멘탈을 좀 이렇게 세게 좀 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사서 직접 이제 차를 끄는 게 이제 작게 이제 투자를 해보는 거죠. 저는 거기서가 막혔거든요. 그 작게 투자해보는 그 3단계에서 막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진짜 무섭더라고요, 경매가. 결국 행동으로 옮기냐 안 옮기냐 그 고비에 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약간 연습해보는 게? 연습해보는 거. 1단계는 대부분 많이 해요. 직장 다니면서도 뭐 강의도 많이
들으러 프로 수강료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서 바로 실천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회사 사람 몰래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입이 근질근질할 거 아니야. 그니까. 그 입이 근질근질한 거를 이제 쏟아낼 만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돼. 내가 부동산 재테크 강의를 가면은 그 같이 강의 들으러 온 수강생들 있잖아요. 수강생들 커뮤니티나 스터디나 단톡방이나 이런 데 내가 가서 그 회사에 있던 나랑 또 다른 나로서 거기서 막 풀어내는 거야. 거기 사람들도 막 풀어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계속 이제 자극이 되니까 나 오늘 뭐 했어요? 집 샀어요? 낙찰 받았어요? 막 하잖아요. 그럼 나만 도태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저라면 일단 직무를 바꾸겠어요.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테이블에만 있는 거다. 네네. 그러면은 회사에 얘기를 해서 영업 직무를 간다거나 외근이 있는 직무로 가는 거예요. 와, 너남이랑 똑같은 말씀하셨어, 진짜.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 주는 것만큼은 일을 해야죠. 편법으로 막 회사 몰래 딴짓을 하라는 게 아니고 네. 활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근을 가면서 임장도 같이 가는 거고 네네. 외근이 많은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업 직무잖아요. 저는 영업 직무를 추천하는 게 제가 경매를 하고 신축을 해보니까 아파트 투자는 내가 혼자 임장만 하고 주변에 스터디원들만 있으면 그게 혼자 어떻게 멘탈만 잡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매나 신축은 나 혼자 멘탈 잡는다고 안 돼요. 주변에 주변인들이 많아. 약간 이게 엮여있는. 게 경매만 하더라도 명도 돼야 되고 불편한 일들이 많아. 근데 불편할수록 돈이 되거든요. 사람과 이렇게 만나야 되는 연습을 회사 사람의 같은 부서 사람들끼리는 사실은 쉽잖아요. 근데 영업 직무만 가더라도 회사가 아닌 외부 거래처들이랑 많이 만나니까 그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좀 많이 사람 만나는 연습을 하는 게 첫 번째고 완 대장님은 영업을 갑처럼 하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의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의리니까 그 의리로서 그 갑을 대할 때 그런 뭔가 읍수하는 그런 스탠스를 저는 거의 한 9년 동안 영업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나중에 투자를 할 때도 을로서 했던 마인드를 적용을 하니까 굉장히 쉽게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잘한다.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영업 직무의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영업이란 직무를 통해서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거죠. 읍수를 하거나 사람을 대하는 기술을. 그러니까 똑같은 200 받는 동안 그냥 그렇죠. 9 to 6 하지 말고 좀 더 배우기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업으로 바꾼다. 그런 직무를 바꾸거나 아니면 회사를 바꾸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하면서 공부하고 책 보고 강의 보고 이런 거는 이제 병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사실은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직무에 있으면서 결국은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리는 게 시간을 빌리는 거니까 정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결혼하세요. 왜요? 결혼하면은 그냥 내쳐지는 거니까. 이 세상에? 이 정글에? 그 제 신사임당 채널에 나온 거 봤거든요. 컨베이어 벨트에 가다가 그니까 그 진짜 너무 25년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땅 사회에 내던져지면 그때부터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전진이 됐었어. 근데 탕 떨어지는 순간 맞아. 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비유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완전 공감. 그래서 한 25 정도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아요. 그 다음에 30대에 현타 맞고. 맞아. 네, 그래서 제 얘기라서 제가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무빙워크 딱 끝나니까 갑자기 무빙워크. 그 우울증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회로 떨어지면 그는 이제 완전 내동댕이 쳐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결혼을 하잖아요. 반대쪽 컨베이어 벨트를 타는 거예요. 걸어야 돼? 걸어야 중간인 거야. 근데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되게 빠른 에스컬레이터를 또 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미혼과 결혼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세가 생기잖아요. 이세가 생기는 순간은 그 반대쪽에서 강풍이 부는 막 선풍기 이만한 게 있어 막 바람 막 결혼하고 나면은 뛰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확 오는데 막상 뛰려고 하면은 뭔가 좀 제한되는 게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게 런닝 셔츠인데 현타 안 맞아서 안 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등딱지가 있는 거북이가 되더라도 현타를 맞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바뀌니까. 만약 지금 미혼이셨으면은 미혼이었으면 아직도 차는 포르쉐였겠지. 와, 이제 그 정도로 카푸셨어요? 카푸시는 건 아니고 그만큼 외제차를 좋아하신 거예요? 그렇죠. 와, 내 현타를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냥 나를 적당히 어느 정도는 던졌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안전한 데만 가려고 하는 것보다 면허 따는 것까지는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차 사서 운전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내 상황을 글로 던져버리려면 그냥 차를 결제를 하세요. 그럼 차가 나오면 차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가잖아요. 그게 아까워서라도 운전을 하게 되고 근데 운전을 연습도 안 했는데 일단 앉게 되고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방법은 찾아지니까 나를 좀 더 이렇게 그런 환경에 갖다 놓으면은 방법은 어떻게든 찾아지는 것 같아요. 온실 속 화초가 되지 마라. 힘전보.